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스토킹 범죄에서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원이 피의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내려지는 이 조치, 헌법 위반은 아닐까요? 조용히 읽어주는 헌법재판소 판례 낭독 오늘 사건 소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25년 9월 25일 선고된 2024 헌바 188 사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피해자 이모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2024년 2월 16일경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제1호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 이제 문자 같은 걸 보내는 거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했고, 항고심 계속 중인 이제 법원 절차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항고랑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요. 이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재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5월 1일경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4년 5월 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서면 경고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 소원은 지금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국선 대리인을 통해 2024년 8월 2일경 이 조항과 더불어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또 제11조, 제5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심판 대상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제11조, 제5항도 이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심판 청구를 했죠. 원래 이제 항고할 때에는 그 1호 서면 경고 부분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헌법 소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 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제청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추가된 조항들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만 지금 심판 대상이 되는데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1항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 조치라 한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심판 대상 조항으로 특정되었습니다. 네, 그럼 청구인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와 달리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해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에 사실상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문주의를 부활시키며 형사소송법 제199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의 가처분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내용을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 조치로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바 형벌의 최소 개입 원칙에도 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청구인 주장으로 봤을 때는 가사 사건은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원이 이렇게 직접 좀 개입하는 조항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스토킹이란 말이에요. 가정폭력 사건은 아닌데 왜 지금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접 이렇게 잠정 조치를 하고 뭐 이럴 수 있게 했냐. 이게 지금 법원이 수사권까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좀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정 조치가 민사 사건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걸 형사 사건으로 이제 법원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제 자기한테 사전 통지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 문제, 또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 조치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낙인 효과가 유발돼서 본안 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청구인 주장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심판 대상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 경고와 범죄 사실의 인정이라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가함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 스토킹 처벌법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 대상 조항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를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과 평등권 침해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마지막으로 기타 주장을 이제 묶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비단 형사 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죄가 아직 인정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유죄가 인정된 사람처럼 이제 응보적 의미의 차별이나 뭐 이런 비난 같은 걸 가하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 제정 이유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종합할 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가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여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우리가 이제 법을 살펴볼 때는 그 법이 왜 제정이 됐는지, 이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꼭 봐야 되는데요. 지금 스토킹 범죄가 한때 지금 강력 범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둬도 괜찮겠지, 1대1 사이의 문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다가 수사기관이 잠시 이렇게 그냥 두는 사이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망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도 이런 사회적 배경과 이제 재정 이유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서면 경고는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와 같은 잠정 조치의 하나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규정한 제3장 벌칙이 아닌 제2장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 절차에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그 외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서면 경고는 검사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자나 검사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제 그 잠정 조치의 하나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처벌 규정이 지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사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때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자도 법원에 그 취소를 지금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 서면 경고, 이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스토킹 처벌법의 목적,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정 체계 및 서면 경고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하면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죄로 볼 정도의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목적 등과 함께 실무상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인 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되면 이를 명할 수 있는 점, 잠정 조치 절차는 유무죄의 판단을 위한 형사 공판 절차와 구별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서면 경고는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일단은 요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범죄 그 사람을 하는 정도의 그 필요한 정도의 입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 공판 절차에 그 유죄 판단하는 정도까지는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그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한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가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 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재판 청구권에 의해 함께 보장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하면 입법자가 법을 만들고 법원은 그 만들어진 법을 해석,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자는 사실상 그 재판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서 그 사전 통지랑 뭐 청문 절차 이런 게 없다, 이런 걸 청구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무엇보다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공권력이 신속하고 적절히 개입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이전에도 이제 얘기했듯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어도 바로 이렇게 급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그 수사 절차 중에 이런 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수사기관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을 써주고 있고요. 이제 현장을 떠난 것처럼 이제 행동하다가 다시 그 여성이나 이제 남성, 요즘은 뭐 성별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피해자분 근방에 다시 맴돌고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주시를 했다가 바로 나타나서 경고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가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 없이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잠정 조치의 신속성에 대한 요구에 더하여 서면 경고의 특성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서면 경고는 그와 같은 경고 자체가 통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서면 경고는 여러 잠정 조치 중에서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가해 행위의 중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다른 잠정 조치와 비교하였을 때 잠정 조치의 고지 외에 별도의 물리적인 집행이 요구되지 않아 가장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의 장점이 퇴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추가 피해가 발생한 뒤에 경고가 이루어질 경우 잠정 조치가 무용해질 우려마저 존재한다.
일단 서면 경고는 그 자체가 통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별도의 사전 통지가 과연 필요한지 좀 의문이다.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가장 첫 번째 초기 단계의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청문 절차 뭐 거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그럴 정도로 필요한지, 이게 또 그 추가 피해가 발생한 뒤에 경고를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서면 경고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접근 금지와 달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의무는 조치 대상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의 모든 수범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범죄의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잠정조치 결정은 범죄 사실의 인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요건을 가지며, 본안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민사상 뭐 가처분으로 해야 되지 않냐, 형사상 잠정조치로 달성하는 게 부당하다라고도 청구인이 주장을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개입해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이제 앞에 이런 걸 다 합쳐서 봤을 때 법원은 그 입법자의 그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서 이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봤고요. 규문주의 부활 주장을 청구인이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 판단 좀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법원에 사실상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문주의를 부활시킨다고 주장한다. 규문주의적 형사 절차에서는 재판기관이 수사기관, 소추기관,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이때 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 할 것인데,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하는 잠정 조치는 법원의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소의 제기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수사와는 구별되며, 공소의 제기 유지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규문주의를 부활시킨다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이제 법원이 심사해가지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공소를 제기 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면 재판에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공소 제기하는 거라고 하고, 재판 내내 이 공소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유죄로 인정될 정도로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됐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하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할 때 이제 공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법원이 관여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문주의가 부활됐다. 이런 식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문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이 위헌소원 사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